안녕하세요 여러분, 킵코드의 레코더제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노션의 보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션의 다양한 보기 방식을 활용해서 투두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하나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노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6가지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볼 거고요. 보기 방식을 잘 활용을 하려면 총 5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레이아웃을 제외하고 어떤 게 있었죠? 일단 속성을 잘 알아야 하고요. 필터, 그다음에 정렬, 그룹화 이 4가지를 잘 아시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실습을 하시고 이 대시보드 만들기 편을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대시보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시보드는 보통 다양한 지표, 그리고 작업 목록, 일정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의 대시보드를 설명을 드려요. 자동차의 대시보드는 운전자가 차량의 주요 기능을 운전석에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한눈에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패널을 말합니다. 연료 게이지, 온도계, 엔진 경고 등 알람이 울리는 센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널에 모여서 운전자가 차량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대시보드라고 부르는데요. 노션에서도 너무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페이지가 한재되어 있으면 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션을 딱 열었을 때 이 사이드바라고 하죠. 왼쪽 긴 부분, 이 회색인 부분 사이드바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드바에서 뭔가 탐색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개인 페이지 내부에서 열었다 닫았다가 하는 사이드바를 보지 않고요. 사이드바 대신에 대시보드 이 첫 번째 화면을 통해서 주요 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할 일은 어떤 게 있는지 화면을 만들어 두고 대시보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사이드바를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대시보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현재 투두리스트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만들어 봤었죠. 보이시는 이 페이지에 투두리스트 예제를 딱 한 개만 만들어 봤는데요.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가지고도 충분히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조금 추가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기 전에요. 한 가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 탭을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보기를 추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슬래시하고 표를 입력해서 데이터베이스 표 보기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있는 다양한 보기 중에 내가 투두리스트를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써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슬래시하고 표를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표 보기를 우선 가지고 와볼 거예요. 클릭하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 투두리스트를 사용을 했었죠. 투두리스트를 불러들여 올 거예요. 예제 페이지 안에 있는 투두리스트 요거를 일단 오늘로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집중해서 봐볼게요. 아래에 있는 이 투두리스트 제목과 방금 우리가 가지고 온 투두리스트의 제목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제목만 봤을 때요. 앞에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보이죠? 이 화살표가 있는 게 이 친구는 원본이 아니고 다른 보기 형태로 불러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또 복제를 한 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형태로 보기 방식을 따로 가지고 왔을 뿐인 거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탭을 여러 가지 추가한 것처럼 여기다가 입력해도 원본 투두리스트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어디에 보관을 했지? 그리고 나머지 보기 방식은 어떻게 적용을 했지를 항상 고민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노션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제목 부분에 점 3개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제목 숨기기가 가능해졌어요. 보기는 굉장히 깔끔해지지만 실제 내 원본 데이터가 어디 있지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새로 만들기 옆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제목 표시를 다시 눌러보시면 이거 화살표가 있었네? 이거는 원본이 아니구나. 그러면 원본은 어딨지? 내려봐서 이게 만약에 제목 숨기기가 되어 있었으면 다시 제목을 켜줘서 이게 원본이구나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원본을 삭제를 해버리면 데이터베이스도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원본 관리를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원본 보기와 다른 보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제가 지울게요. 이 투두리스트 원본 하나를 우리가 투두리스트 페이지에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투두리스트 페이지가 대시보드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다가
킵코드 대시보드라고 써볼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대시보드명을 적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아이콘이랑 커버를 추가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움직이는 아이콘, 움직이는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서 파일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로고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커버 변경을 눌러서 언스플래시 들어가서 무료 스톡 사진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저는 파일 업로드를 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열기를 해볼게요. GIF인 경우에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커버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이미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 그다음에 아이콘, 커버까지 만들어 봤어요. 이제 만들어 놓은 이 투두리스트를 페이지로 만들어 줄게요. 일단 투두리스트 원본은 이 투두리스트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요. 투두리스트라고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시고 점 6개 버튼 누르시고 전원에 가서 페이지로 전환을 해주시면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이 투두리스트 데이터베이스의 제목 쪽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면 앞에 점 6개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점 6개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투두리스트 페이지 안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시면 안쪽에 투두리스트 원본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본을 페이지 안으로 넣어줬어요. 이제 다양한 메뉴를 먼저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거는 이 첫 번째는 투두리스트 원본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놓고 아이콘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투두리스트에 다양한 보기 방식을 우리가 쭉 만들어 봤는데 나중에는 지워질 거예요. 나중엔 지우고 지금 우리가 딱 필요한 것만 만들어 볼 건데요. 투두리스트 카테고리 중에 업무가 있었고 내 개인적인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일과 회사 일이 아닌 것으로 나눠서 지난번에 보기 방식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메뉴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워크라고 지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해서 내 개인적인 업무라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블록을 씌워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점 6개 버튼 눌러서 전환해서 페이지로 만들어 줄게요. 아이콘도 이제 페이지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워크로 들어가 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페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전체 너비 그리고 저는 보통 작은 텍스트까지 켜주는 편이에요. 여기에 아까 우리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래시하고 표를 검색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표 보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를 불러들여 와요. 전체로 일단은 꺼내 올게요. 앞에 화살표가 보이는 투두리스트,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데 보기 방식을 다르게 하기 위한 투두리스트가 가지고 와졌죠. 요거는 일단 숨길게요. 요건 숨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워크라고 명칭을 바꿔줬어요. 보기 방식의 이름을 워크라고 바꿔줬고요. 이제 필터를 넣어봐야겠죠? 필터를 카테고리에 워크라고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올게요. 워크의 전체 보기를 일단 표보기로 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정렬을 날짜 내림차 순으로 해서 최신께 위로 올라오도록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 방식을 하나 복제를 할 거고요. 워크 캘린더를 하나 보이게 해서 요거는 우리 레이아웃에서 우리 캘린더를 바꿀 수 있었죠. 레이아웃에 클릭하셔서 캘린더로 바꿔줄게요. 제목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속성에 들어가서 상태까지만 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워크 캘린더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우리 프라이빗을 만들어 놨죠. 워크랑 저는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을 그냥 삭제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워크를 복제를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보기 방식도 그대로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워크 대신에 프라이빗이라고 바꿔주고요. 여기는 워크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전체 하고 필터만 바꿔주면 되겠죠. 카테고리가 워크가 아닌 것을 값과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로 하면 워크를 제외한 다른 카테고리가 보여요. 그 다음에 워크 캘린더에서도 필터를 워크가 아닌 것,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밖에서 보시면 이제 워크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거, 프라이빗은 워크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두 가지 페이지가 만들어졌죠. 데이터베이스는 아직 우리가 더 많이 만들진 않았고 그냥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워크랑 프라이빗을 나누는 정도만 적용을 해보았어요. 이제 정리가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아이콘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콜아웃으로 묶어볼게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저는 이 페이지들을 하나의 메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콜아웃이라고 치면은 글자 박스가 나와요. 그리고 콜아웃의 특징은 앞에 아이콘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있는데요. 원하시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이 세 가지 페이지를 안으로 넣어줬어요.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메뉴처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 쓰는 방식은 이제 앞에다가 to도라고 제목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글자가 작잖아요. 슬래시를 하고 수학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요. 인라인 수학 공식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제가 이 코드를 아래 그 설명란에 넣어드릴 거예요. 그걸 복사하셔가지고 넣어보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컬러하고 코드는 글자 색이에요. 이 흰색이고요. 컬러 박스하고 이 코드는 뒤에 있는 파란색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SF라고 하고 괄호 안에 있는 영역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 제가 to도라고 입력을 해주고 완료까지 하셔야 적용이 되거든요. 완료를 꼭 눌러주세요. 이 사이 간격에 저는 선을 좀 넣고 싶어서 하이픈 이 부분을 3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이 선을 이제 안쪽으로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좀 깔끔한 보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메뉴를 이제 차차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만들고 싶으시면 또 다양한 보기 방식을 사용하셔서 카테고리 필터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와 컬러 박스에 들어가는 색깔들은요. colors.co 이 사이트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요. 트렌딩 컬러 팔레츠가 나와서 나름대로 색 조합을 해놨어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 코드가 복사가 돼요. 컬러 박스를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하면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진한 파란색을 컬러 안에 글자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색이 달라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시보드를 꾸밀 때는 이런 색상들 가지고 다양하게 꾸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대시보드에는 주로 3단에서 2단 정도의 단을 만들어줘서 한쪽에는 메뉴를 만들고 한쪽에는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대시보드 페이지 제목란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2번 쳐주시고 앞에 있는 두 블럭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 색을 배경색을 넣어줄게요. 초록색 배경색을 넣어줬어요. 이 부분을 2단으로만 우선 나눠볼게요. 밑에 있는 걸 앞에 있는 점 6개 버튼을 누르시고 대각선 위쪽으로 가져다 주시면 파란색 선, 세로선이 생길 거예요. 이 세로선이 생겼을 때 놓아주시면 단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쪽 오른쪽 끝에다가 옆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또 세로선이 생기죠? 세로선이 생길 때 놓아주시면 단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단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이 메뉴를 오른쪽 단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가로에 세로선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단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오른쪽에 이걸 배열을 해줬고요. 오른쪽 2번째 단은 정렬이 일단 끝났다고 보고 색깔이 있는 블록은 일단 삭제를 해둘게요. 삭제를 하고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보기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투두리스트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초록색 배경색을 다시 기본으로 바꿔줄게요. 표를 다시 가지고 올 건데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 보기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세팅을 다시 해볼 건데요. 제목은 역시나 숨기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먼슬리를 보게 할 건데 그 중에서 저는 대시보드의 밖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게 하면 좀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메인하고 먼슬리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앞에 이런 아이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콘도 이렇게 바꿔보시고요. 레이아웃은 캘린더, 먼슬리니까 캘린더를 가지고 올 거고요. 속성에 들어가셔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보이게 하면 되는데 밖에 있는 애들 중에 상태를 이렇게 켜주셔도 되고요. 저는 메인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제목과 시작 시간만 보이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필터를 넣어줄게요. 필터는 중요만 보이게, 중요가 체크 표시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속성을 보일 수 있게 체크박스로 추가를 했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체크박스로 중요한 일만 체크하기라는 걸 해놨어요. 이렇게 체크를 중요한 일이라고 체크를 하면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만 보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필터를 여기서는 중요 표시가 된 메인 먼슬리만 보이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메뉴를 이쪽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봤을 때 단을 나눴을 때 보이는 순서가 1번이 보이고 2번이 그 다음에 보여요. 이 메뉴는 저는 보통 오른쪽에 배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은 없고 원하시는 보기를 핸드폰으로 실제로 보셨을 때 편한 방식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대시보드 이 제목, 페이지 제목에 다시 한번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눌러서 새로운 블럭을 한번 생성을 위에다 다시 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블럭은 단이 없고 두 번째 블럭에는 단이 1단, 2단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 첫 번째 단에다가 일단 선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선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단을 만들어줬으니까 밑에 있는 두 단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넣어봤어요. 이 선 위로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서 여기는 오늘 할 일 중에서 중요한 일만 꺼내볼 거예요. 다시 표를 가지고 오실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에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서 전체를 가지고 오실 건데 우리 지난 시간 복습 계속 할 수 있어요. 일단 제목을 숨겨주시고요. 오늘 할 일 필터를 날짜 클릭하시고 값과 동일한 데이터에서 오늘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오늘 할 일만 가지고 와줘요. 그리고 오늘 할 일 중에서요.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중요만 보이게. 체크 표시됨. 중요한 것만 보이게 해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보기가 하나 가지고 와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떤 걸 염두하고 만들 거냐면 지난번에 예제로 오늘의 중요한 일만 보기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봤을 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번에 간단하게 보기 위한 레이아웃은 보통 표나 캘린더보다는 리스트나 갤러리가 조금 더 좋거든요. 리스트로 만들고 아이콘은 뭐 굳이 다 넣지 않을 거니까 숨겨줬고요. 속성으로 이제 날짜랑 상태, 필요하면 카테고리도 켜주셔도 됩니다. 카테고리는 좀 앞으로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카테고리 앞에 보이죠? 제목 속성 보이고 날짜 속성 시간까지 보일 거고 상태 속성까지 보여요. 가장 위쪽에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보일 거예요. 아까 색깔 코드 있었죠? 색깔 코드를 넣었던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이쪽 부분에도 넣어줄게요. 슬래시하고 수학을 검색하면 인라인 수학 공식이 있었죠? 이걸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코드가 붙여 넣어지고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일 이라고 제목을 달아줄게요. 이거를 이제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전원에 들어가서 제목 3으로 조금 더 키워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블럭을 하나 복제를 해서 이제 소제목처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제목을 여기다가 monthly 이런 식으로 제목을 더 달아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을 저는 중간중간 좀 더 잘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콜아웃으로 씌워주셔도 돼요. 아까 우리 투두 메뉴 만드는 것처럼 콜아웃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좀 작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수학 공식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한번 잘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상단에 오늘 중요한 일을 보이게 해놨고요. 그 아래에는 monthly로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을 보이게 해놨고요. 투두에 다양한 페이지를 좀 추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표를 불러올 건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누르시고요. 투두 리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목은 또 역시 숨겨줄게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을 표보기로 여기도 보이게 해줄게요. 필터를 들어가서 날짜, 오늘을 값과 동일한 데이터 오늘로 만들어줬으면 됐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필터는 추가해주지 않을 건데 그룹화를 해줄게요. 그룹화에 들어가서 상태별로 묶어줄게요. 빈 그룹 숨기기는 해제해주고 보기 방식은 정렬을 수동으로 바꿔줘서 진행 중을 위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상태를 좀 앞으로 뺄게요. 오늘 할 일 중에서 오늘 할 일의 진행 예정, 지연, 완료 현황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복제를 하나 더 해서 어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필터에서 오늘이 아니라 어제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제 한 일이 다 완료가 되어 있는가, 혹시 예정이나 진행 중으로 남아있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속성만 보기 방식을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중에 만약에 내가 메모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 체크를 메모라고 해줄게요. 자주 쓰는 즐겨 찾는 메모를 여기다가 밖에서 이제 내가 자주 쓸 수 있도록 꺼내놓는 것도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하고 표를 이제 저는 투두 메뉴 아래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표 보기를 눌러주시고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오는데 전체로 가지고 와줄게요. 레이아웃은 이번에는 갤러리로 가지고 와줄 거고 카드 크기를 작게 미리 보기는 하지 않고요. 속성 줄바꿈 구분 해제를 해줄게요. 아이콘은 없앨 거고요. 그리고 제목은 숨겨줄게요. 필터를 넣어줄 건데 카테고리가 메모인 거를 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메모를 가지고 올 건데요. 즐겨 찾는 메모를 이제 보실 거면 여기다가도 중요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세 가지를 중요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필터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메모이면서 중요한 거, 중요가 표시됨 이렇게 하면 필터는 다시 꺼줄게요.
이렇게 해서 자주 가는 메모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제목을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에 복제를 하나 해주고 자주 보는 메모를 여기도 선을 넣거나 콜아웃을 추가를 해서 메모를 또 여기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필요할 때만 열고 싶다 하시면 이 메모를 토글로 전환을 해주세요. 토글로 전환하시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또 이런 보기가 되거든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보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먼슬리 외에 위클리 이번 주 보기를 만들어 줄게요. 수식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여기를 위클리로 바꿔줄 거고요. 표를 가지고 올게요. 투두리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오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숨기기를 할 거고요. 레이아웃은 캘린더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캘린더 표시 기준을 주로 바꿔주세요. 속성에 들어가서 상태가 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할 일이 여기에 다 보이게 해두었습니다. 이 투두는 제가 계속해서 쓰는 예시 투두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보기 방식을 적용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예시 데이터를 좀 넣어주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투두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목을 만들어줬고 아이콘과 커버를 적용을 해줬고요. 투두리스트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 안으로 넣어주고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필터를 적용한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을 두 가지를 만들어줬어요. 워크와 프라이빗으로 일단 간단하게 나누어봤고요. 밖에 있는 대시보드에서는 맨 첫 번째로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에는 메인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오른쪽 끝에는 내가 자주 쓰는 메모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았어요. 6가지 레이아웃을 다 쓰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위클리 보기까지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노션의 다양한 보기 방식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대시보드를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대시보드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제 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뤘다, 잘 이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적절하게 만들고 보기 방식을 대시보드나 각 페이지에 잘 적용을 하시면 노션을 누구보다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